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른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가 없으면 토트넘은 2부 리그 클럽에 불과하다. 프리미어 리그 라운드에서 점차 최상의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8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로 경기에 임했고 리그에서 가장 취약한 팀으로 평가받으며 토트넘에게 연속 5번 패배하여 단 한 점도 따내지 못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자신감과 영국 팬들의 기대가 이 경기에 쏟아졌고 모두가 쉽게 이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속았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에서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에 0대1로 패배하며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기 후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나 감독은 충격적인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손흥민의 중요한 역할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의 부재를 어떻게 철저히 활용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플래시와 함께 이 문제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낙관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맞이하는 날, 에이스 손흥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은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대팀은 최근 리그에서 8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기에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선수단 내부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브레넌 존스는 연속 득점으로 팀 내 상승세의 중심에 있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SNS 계정을 다시 열어 팬들과 소통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골망을 흔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메디슨 역시 훈련장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의 공격진을 생각하면 어떤 상대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으며 그 말에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명장면을 보여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토트넘 선수들 또한 경기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빛 하나하나가 투지가 넘쳤으며 워밍업에서 마치 경기장을 압도할 준비가 된 듯 힘차게 몸을 풀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저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약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상승세와 대조적으로 팰리스는 단 한 승도 거두지 못하며 리그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축구 평론가들은 토트넘이 2골 차 이상의 여유로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도미닉 솔랑케, 제임스 메디슨 같은 잉글랜드 국적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이 경기가 그들이 득점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불어넣으며 경기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오만했던 순간 그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첫 승리를 선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경기장은 마치 토트넘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마이키 무어는 풋풋한 얼굴로 그라운드에 섰지만 경험 부족과 미숙한 기본기 때문에 상대팀인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에게 쉽게 압도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매번 패스가 끊길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스는 이날 경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골문 앞에서는 기회를 놓치는 답답한 플레이만 남았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박스 근처를 맴돌며 두 팔을 크게 흔들고 공을 요구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전략적인 플레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팬들의 마음속에 깊은 실망감을 새겨넣으며 경기는 점점 더 불안하게 흘러갔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그날 경기장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그 안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팰리스 수비수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봉쇄하며 박스 안에서 몇 차례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조차 단 한 번도 경합에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까지 슈팅을 단 한 번밖에 시도하지 못했고 이 무기력함은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날의 부진은 토트넘 공격진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고 축구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미드필더들의 경기 운영 방식과 연결지었습니다. 특히 연기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할 제임스 매디슨의 비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팀 플레이보다 자신의 슈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경기 흐름을 망치는 갑작스러운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팀 전체의 리듬이 깨졌고 상대의 수비가 대응하기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디슨을 일찍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팀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입된 파페 사르,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는 기대를 모았지만 그들의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특히나 히샬리송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로메로가 전진 패스를 통해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냈으나 히샬리송의 서툰 첫 터치로 인해 공은 그의 발끝에서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이 아쉬운 실수는 관중석에서 탄식을 자아내며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선수들은 반전을 이루기 위해 분투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 선수들은 저마다 고군분투했으나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을 뚫지 못했고 경기는 토트넘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낙관적인 정신과 강한 자신감을 안고 경기에 임했지만 자만심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사실 경기는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저평가되었던 상대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이 어떤 상대도 두렵지 않다고 자부해했지만 공격진이 무력화되는 존슨, 도미닉 솔랑케, 제임스 매디슨 같은 스타 선수들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창의성 부족과 특히 손흥민이 이끄는 전통적인 영감의 부재로 인해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재로 인해 경기 후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나 감독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에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은 얼핏 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라스나 감독이 손흥민의 부재로 생긴 빈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잘 넣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전술 중심이자 영감의 원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 토트넘은 항상 매우 날카로운 공격의 천병을 가지고 있게 되어 상대팀이 그의 스피드와 공간 창출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포메이션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 리듬을 유지하는 선수이며 그가 없으면 그 리듬이 깨집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의 부재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탄탄한 수비 체계를 구축하고 토트넘을 압박하며 위험한 공격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손흥민이 모든 팀이 반드시 제압 전략을 세워야 하는 선수라는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 준비 훈련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손흥민을 막기 위한 방법을 미리 계산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경기장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비진이 더 촘촘하고 경계심 있게 플레이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부재를 확인한 후 그는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에게 압박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감사 발언은 손흥민의 부재 덕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다 자유롭게 전술을 펼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된 주요 이점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우리가 알던 강력하고 창의적인 팀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의 경기 방식에 큰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이것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메디슨과 다른 공격수들을 집중적으로 봉쇄하면서 갑작스러운 역습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감사 발언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팀이 쉽게 정체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하는 선수로 수비수들이 위치를 지키고 다른 선수들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만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있으면 토트넘은 공격을 전개할 공간이 더 생기는데 이는 상대가 그를 막기 위해 병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없으면 우리는 토트넘의 나머지 공격진에 집중할 수 있어 혼란 없이 수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라스나 감독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고한 수비와 효과적인 역습을 실행할 수 있게 했고 결국 토트넘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글라스나 감독이 손흥민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그의 부재 덕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의 압박과 위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손흥민이 단순히 기술과 득점 능력을 가진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적 지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을 때 전체 팀이 방향을 잃고 자신감이 결여되며 평소의 활력을 잃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며 그가 없을 때 그들은 훨씬 낮은 정신 상태로 경기를 치릅니다. 글라스나 감독은 이러한 점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전투 의지를 고취할 불꽃이 부족해져 쉽게 압도되고 제압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한 감사의 말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영혼이자 팀 전체의 힘과 정신을 불어넣는 선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을 통해 손흥민의 부재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가장 큰 이점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귀중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글라스나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 축구 무대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믿음과 의지가